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야권이 오는 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예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에 막이 올랐습니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 절차에 시민들도 착잡한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대전 충남 곳곳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틀째 이어지는 등 비상계엄 후폭풍이 계속됐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 이후 8년 만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탄핵 정국에 대해 시민들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분노와 함께 탄핵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하는 게 국민들이 뽑아줬지만은 말도 안 되는 계엄까지 발표한다고 하고 더 빨리 내려오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위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배 채우기만 급급하고 그거 볼 때는 지금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이번 사태가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자꾸 탄핵하면은 어떡하느냐 이거지. 원인 제공을 한 사람도 생각해봐야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도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 탄핵 정국에 막이 오른 가운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집회도 천안을 비롯한 대전, 충남 곳곳에서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국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백한 내란 행위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정상화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더 이상 포악한 그런 행태를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 지역 시구위원들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계엄 사태 원인이 여야 정쟁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낸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죄인가를 따져 물으는 듯한 그런 양쪽의 양비론적인 말씀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와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탄핵 여론 확산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은하수 내거리에서 퇴진 촉구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지역 대학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내건 가운데 카이스트를 비롯한 지역 대학 교수들도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용준 기자입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커다란 대자보가 대학 건물 벽면에 붙었습니다. 지난 3일 밤 45년 만에 이루어진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한 학생이 적어내려간 글입니다. 대자보를 읽은 학생들도 이번 사태를 겪으며 큰 불안함을 느꼈다 말합니다. 1980년대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 주권이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한테 온전히 다 가서 나라가 나중에 힘들어지고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 학생회관에도 검은색 글씨로 빼곡한 대자보와 호소문이 내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며 탄핵을 위해 청년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자보 옆에는 정권 퇴진 목소리에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으로 연결되는 QR코드도 붙어 있습니다. 교내 순환버스가 다니는 이곳 정류장에도 이렇게 커다란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지역 대학 곳곳에서도 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도 규탄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충남대와 한밭대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교수연합회가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 가운데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도 시국선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학, 교수,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적인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절대 피해서도 안 되고 묵인해서도 안 되고 조용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학위 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아 과잉 경호 논란이 빚어졌던 카이스트에서도 전임 교원과 교수들이 시국 선언문을 내놓고 계엄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입장문에 대해 시민단체와 야당이 잇따라 비판에 나섰습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최 시장의 입장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최 시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대통령이 아닌 헌정질서에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종시장은 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도노조가 사측인 코레일과 교섭이 결렬되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큰 혼란은 없었지만 평상시 인력의 60%만 열차 운행에 투입되면서 열차를 타지 못한 승객이 속출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대전역 대합실. 철도노조가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광판에 운행 중지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잇따라 뜹니다.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 내려오는 기차들도 지금 많이 다 매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내려올 때도 지금 제 시간에 내려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열차 지연 때문에 약속에 늦었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시민들도 속출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급한 사람들이 이 철도가 이게 마비가 되고 뭐 지연이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파업 안 하게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체불된 성과급 231억 지급, 사측 경영 실패에 따른 간부들의 성과급 반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철도공사의 경영 실패 책임을 1급, 2급 간부들의 성과급을 반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올해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지급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평시 인력의 60%만 열차 운행에 투입되면서 KTX와 화물열차 등이 단축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군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해 열차 평균 운행률을 평소의 93% 수준으로 유지 중이지만 화물열차 운행률은 58%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KTX는 평소 수준의 67%, 새마을호 58%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인한 운행 차질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면서도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한 파업은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는 7일에는 만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로 집결하는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돌봄과 급식, 행정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내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파업 참여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급식 대체식을 제공하고 돌봄과 특수분야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교직원 업무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기본급 정상화와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17개 시도교육청이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7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면 탄천 IC 인근에서 화물차 3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차량터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고 있던 60대 남성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 가야산에서 실종됐던 한서대학교 재학생이 실종 16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4분쯤 한서대학생 22살 A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가야산에 있는 것으로 특정했고 16시간 만인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30m 절벽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친 A씨를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가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 이응다리 주변에서 진행된 달빛배 사업을 놓고 세종시와 환경단체 간의 논쟁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른바 야생동물 위해 논란이 달빛배에 이어 연말 예정된 비축제로 이어지면서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강의 경관을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실시된 달빛배 사업. 행사는 지난 1일 종료됐지만 환경단체와 세종시 사이 야생동물 위해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가 금강에 배를 띄워 철새와 수달을 내쫓고 있다고 비판하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직접 나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반박한 겁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달빛배는 환경에 무해하고 배가 움직이는 동선도 이응다리 구조물 안쪽으로 철새들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겁니다. 저희가 연구한 자료를 비교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정도 소규모성의 이제 그 행사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양측의 논쟁은 달빛배 사업에 이어 연말 비축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재반박문을 내고 세종시가 엉뚱한 변명만 하고 있다며 각종 행사와 불꽃놀이가 철새와 수달 등 금강에 사는 야생동물에 악영향을 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배를 띄워서 아니면 뭐 여러 이벤트라든지 뭐 불꽃놀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철새와 야생동물을 내쫓고 행사를 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광 자원 활용이 필요하다는 세종시에 맞서 인위적 행사가 아닌 생태 자원만으로도 만족도를 줄 수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 세종보 논란부터 달빛배 사업, 이응다리 불꽃놀이까지 금강에서 펼쳐지는 세종시의 사업마다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남도가 2035년까지 13조 6,343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의 블루카본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이라는 해양수산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당진 성문 간척지에 4.5헥타르 규모 스마트 양식단지와 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해양자원 순환 에코 플랫폼 구축 등 5대 전략 15개 핵심 과제를 내놓았습니다. 블루카본은 산호와 염생식물 등 연안서식식물과 퇴직물을 포함하는 해양 생태계가 저장하고 있는 탄소로 육상 산림 생태계보다 50배 이상 탄소 흡수력이 뛰어나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 양정진 취재기자와 최운기 영상기자가 보도한 지키는 밤, 지켜주는 밤 기획보도가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이 수여하는 양성평등 미디어상을 수상했습니다. 진흥원은 이번 보도가 임신기간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의 이야기와 유산율 통계 등을 활용해 저출생 위기 해법을 탐색함으로써 고위험 임신부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성평등 미디어상은 지난 1999년 제정돼 양성평등 가치 확산에 기여한 우수 방송과 보도물에 수여됩니다. 보령시는 오늘 오천면 원산도에서 드론과 무인 배송 로봇을 연계한 배송 실증 서비스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배송은 드론이 육지에서 섬으로 물품을 운반하면 배송 로봇은 섬에 설치된 드론 배달점에서 각 가정이나 펜션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시연회에서는 반찬과 긴급 생필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보령시에는 원산도와 고대도, 삽시도 등 주요 섬 지역에 총 30개의 드론 거점과 배달점이 설치돼 섬 주민들은 비용과 시간을 줄인 신속한 배송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3분쯤 예산군 삭교읍의 한 카페에 SUV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사고 당시 유리벽과 직규류가 부서졌지만 카페를 찾은 고객 모두 안쪽 깊이 앉아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돌진한 차량 운전자 60대 A씨와 동승자 모두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6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도심 속 테마파크인 대전 우월드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전기를 맞아 최대 41% 이용요금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겨울철 방문객이 대전 우월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읍면 지역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 1학기 방과후 학교 순회 강사 250여 명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강사는 읍면 지역 초중학교 41곳을 돌며 문화와 예술, 수학과 과학 등 321개 프로그램으로 이뤄진 방과후 학교 수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글로벌 국제교육 교류와 실용 외국어 교육을 종합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인 가칭 대전국제교육원 설립 신축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국제교육원은 2026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총 사업비 약 98억 원을 투입해 중구 문화동 옛 충남교육청터의 지상 4층, 연면적 1,507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국제교육원 내에는 글로벌 창의융합실, 글로벌 테마존, 국제포럼 유엔실 등 다양한 교육 공간을 마련해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